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강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8일 제62회 허영강 해인의 도정 3부 대한민국에 대해의 미래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설파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1번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마 신화 하출도. 그러니까 이건 신화 시대에 그 주역의 8개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마라는 것은 말의 등에 그 신물이 새겨져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황하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 황하강이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한민족이 다스릴 그럴 시기였습니다. 그 용마신화 하출도, 그러니까 강에서 이 그 신물을 이렇게 그 발견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이건 신화 시대의 이야기고, 다음은 문화 시대의 얘기입니다. 신구 문화 낙출서. 낙수는 지금 중국 서안 지방 쪽인데, 이 낙수의 강이 흘러서 황하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대에 그 거북이 등에 신물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서 이 낙출서, 그 주역 8개를, 후천 8개를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가 신화 시대와 문화 시대에 이렇게 각기 나오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조화 나출리, 이것은 바로 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화 시대와 문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조화 시대, 인간과 자연이 조화가 되는 이런 시대에 이때 당시에는 거북이 등과 그 말의 잔등이에서 발견됐다면, 지금은 정사의 원리, 즉 조교와 소라의 그 신물을 보고 나가 리를 출하는 그런 원리를 발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를 정사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조화주의 시대라고도 하고, 낙출리, 나에서 이치를 출원했다 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생신물 정령어. 그래서 그 신화 시대의 하출도라든가 문화 시대의 낙출서, 조화 시대의 나출리, 이런 것들을 신물이라고 하는데, 이 신물을 그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 잘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미래 시대를 하는 건데요. 제세 이화 광대창생, 물리와 화학, 제도로서 세상을 밝힌다, 세상을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옛 어른들의 가르침입니다. 성령 조화 나출리,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이 그 성령스러운 조화로 나가 리를 출한 소라와 조개가 그 새로운 이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하보급 백리거왕,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얘기라는 건데요. 우리 단군 시대 때 싸우지 않고서도
그 여러 나라들이 다 귀화를 해서 넘어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를 잘하게 되면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도 하룻밤 만에 100리씩 땅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하보고 백리가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이 인간적인 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정치는 안 되고 하늘이 더불어서 도와주는 그런 인하보급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중공무일하니요 일송일보의 천하제라. 제가 평생을 두고서 이 말을 되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고통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연꽃은 물 위에 떠 있어가지고 그 차가움이 한없이 차갑다. 연이 물 위에 떠서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운 물 속에서 그 물속을 견디면서 나중엔 결국은 꽃을 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꽃이 결국은 차가운 물 속에서 피죠. 이러한 어려움을 참다 보면 일성일보의 천하제라. 한 소리 한 걸음에 천하를 다스릴 그러할 이치를 내놓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이런 마음을 세워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던 거죠. 다음은 사법동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법동이라고도 하고 또 사면일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사면일장이라는 것은 세 개는 드러나고 하나는 감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로 얘기를 하면 봄, 여름, 가을은 꽃이 피고 무성해지고 낙엽도 지고 그러는 세 가지에 나타나는 계절이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낙엽이 다 지고 쓸쓸하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는 감춰지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법칙이 있는데 자연적, 역사적, 정신적, 물리적 이렇게 사법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자조오석으로 부릅니다. 밤이 있고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시라고 합니다. 1년은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라고 부르죠. 사방은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부르고 우주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그다음 북극성 이렇게 해서 그 진극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나라는 항상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제 망한다는 얘기죠. 시대를 말하자면 유불선전을 사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는 조선조, 고려조,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이렇게 사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의 시대는 약 2300년간 당군의 정치가 이어졌었죠. 그런데 조선조는 유교 정치를 했죠. 조선조는 유교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조는 불교 정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백제, 고구려는 선도 정치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 산에 입산해서 이 돌을 닦는 그 신라 화랑도가 그랬죠. 그 고구려의 선인들도 그랬고 이렇게
그 이 시대에는 그 음의 시대, 그 산속에서 입산 수양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단군 시대. 단군 시대에는 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사회. 이런 단군 시대가 실제로 이러한 사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가치가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었어요. 그다음에 고려조에는 불상 아니면 자기 초상 이런 거 남기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는 그 자기 자신을 닦는 거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단군 시대에는 활의 시대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동영상, 비디오, 이런 활동 사진, 활동 비디오 같은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음할의 시대가 조선, 고려, 신라, 단군 이렇게 넘어가고 유불선전이 이렇게 사정으로 이어지고 흥망성쇠 이렇게 서로 흥했다 망했다는 이러한 역사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는 몸을 닦는 거는 심기 형성을 사화라고 하는데, 심화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다음에 기운을 다스리는 거, 옛말에 재심성형이요 견영지심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므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사화라고 하죠. 그 사람은 마음과 기운과 얼굴과 목소리가 다 수신의 대상이라는, 수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생이라면 사고라고 그러죠. 사고. 네 가지의 고통. 살아서 고통, 늙으며 고통, 죽으며 고통, 죽어서 고통. 이렇게 생로병사의 사고, 네 가지의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고생, 늙어서 고생, 병들어 고생, 사망할 때의 고생, 이런 것들이 사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인 타고난 욕망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생명력, 누구나 살아야 된다는 생명력. 둘째는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다는 안락력. 그 다음에 누구나 남보다 낫고 싶다 하는 명의욕. 그 다음에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사후욕.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욕망이 우리 인간한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적으로는 기명부사입니다. 그 기록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그 기록을 써 붙이고 또 사진을 남기고 이런 거 하는 사유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사적의 시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물리적 사법 등입니다. 전동기를 보면 전기, 전자, 상합, 방추 이렇게 사변을 합니다. 이게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죠. 모터가 전기를 딱 끼고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전자, 상합, 방추 이렇게 사변으로 전동력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하는 사정으로 회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자동차나 오토바이 엔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내연기관이 이렇게 사정으로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외연기는 조류, 연료, 연소, 분사 이렇게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전기기관차 같이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다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조료, 연료, 연소, 분사 이렇게 4정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 이치가 총괄해서 사법동이라고 하고 삼연일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 시대는 바로 디지털 문명의 상징인 이러한 부인도의 시대가 앞으로 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제하신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도랑스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유불선전 이 전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돼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걸어왔던 제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혁명이 있었죠. 프랑스에 있었던 르네상스 혁명. 그 다음에 뉴턴의 만유인력. 루소가 자본주의를 창시했죠. 링컨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했고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뿌르동은 무정부주의를 주창했습니다. 막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대안인 공산주의를 창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루소의 자본주의와 막스 엥겔스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수백 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전쟁을 벌여왔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전 세계가 하나의 동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규격화된 대량 생산 체계가 되면서 전 세계가 새로운 문명 시대를 접어들게 됐죠. 또 이때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한국에 대한 시를 지었죠. 또 그 당시 인도의 깐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후천대성인 우주점전 도랑 선생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화도와 우주어, 과학정형 등을 창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다음에는 짜베노프 박사가 에스페란토라는 세계 공통어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가 일으켰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은 일본 도조 히데키가 일으켰습니다. 노벨은 그 이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고 그 다음에 에디슨은 그 근대 문명을 이루는 발명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고 모태통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남북하고 독일이 민족이 분단이 됐죠. 근데 통일을 했는데 한국은 지금도 분단으로 돼 있죠.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마지막 분단국입니다. 그런데 이 분단이 통일되는 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될 그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날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희망을 얘기하고자 이 방송을 했습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